안녕하세요, 마장특입니다. 밤에 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차네요. 6월인데도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람이 좀 오늘은 매섭게 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나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신 그런 저와 좀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이번에 낙선을 많이 하셔서 저도 좀 덩달아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정말 다음 총선에서도 저는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 좀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공원에 나온 김에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왜 졌는가? 그거는 근데 이제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해석을 다 다르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큰 줄기로 보면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패배, 일단 선거 관련된 부분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전략공천이라는 미명 하에 희생된 그 지역에 좀 오래된 어떤 정치인들이나 혹은 그 지역의 당원들,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배제된 부분, 이것을 좀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즉, 전략공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희생이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지역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천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적지 않게 문제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주 지역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청주는 시장이나 도지사 후보들이 다행히도 청주와 충북에서 오랜 기간 또 활동을 해오시고 오랜 기간 또 인연을 맺어오신,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당연히 후보로 공천이 되셨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감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온 그런 후보들을 내팽개치고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공천을 하는, 뜬금없이 저 사람이 왜 우리 지역 시장으로 공천이 되지? 뜬금없이 왜 저 사람이 우리 지역 후보로 공천이 되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청년. 저도 청년의 한 사람인데 당연히 청년을 일정 부분 할당을 해서 공천을 준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제 주변의 청년들도 정말 제가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청년이라고 해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는 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본인의 비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당의 어떤 또 역할도 또 했고 혹은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청년들을 공천을 줘야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역위원장의 눈에 든 그런 청년들 혹은 특정 정치인들, 이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정치인들의 선거를 도왔던, 속된 말로 정말 뭐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꽁무니만 쫓아다닌 그런 청년들이 공천을 받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가치, 그리고 시민사회에 공헌도가 있는 그런 청년들은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아예 출마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청년 공천을 하면 뭐예요? 올바른 청년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죠. 그리고 그 기회조차도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득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청년들이 본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당 활동을 하게끔 두질 않아요. 그분들이 다 본인들의 어떤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견제를 한다든지, 뭐 따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지역 불문하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말 모든 청년 당원들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사실 소수죠. 아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청년이 같은 청년을 견제하게 만들고 배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엉뚱한 청년들이 공천을 받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방선거를 이기기를 바랍니까? 지금 나온 청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 심지어 이번에 당선이 되신 분들조차도 정말 본인이 청년 정책이나 어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과제들, 이런 것조차 준비 안 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요? 그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청년 모두에게 과연 공정하게 기회가 열렸는지, 그리고 정말 능력과 어떤 가치 그리고 의기를 가진 청년들이 배제되진 않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당 지도부는. 그리고 공천 과정 결과 이게 지금 온당했습니까? 이번 공천에서 비단 청년과 관련된 사안만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와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이런 일들 많아요. 중장년층들도.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뚜렷한 이력도 없어요. 그냥 지역위원장 마음에 들어서 공천을 한 건가요?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이 이제 전국에서 방방곡곡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선거를. 말로만 개혁이다. 개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니, 대선을 졌으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죠.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고 각 지역 정당의 지도부들도 하물며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 공천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박지원 위원장,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지원 위원장의 한 말들 중에 저는 공감이 가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이라는 분이 사실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공헌이나 우리 사회에 이력이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큼 당에 공헌을 하고 개혁적인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꼭 이력 있는 사람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허수아비 논쟁인 것이고, 이력이라는 것이 꼭 뭐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뭐 꼭 어떤 뭐 변호사 출신 뭐 행정사 출신 뭐 이런 소위 사자 들어가는 그런 전문직 출신이어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활동을 한 것은 그 불꽃 추적단 그건데 그건 물론 이제 훌륭한 활동입니다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분이 박지원을 믿어달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소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지원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민주당에 오랜 기간 활동한 청년들 많아요.
정말 본인의 가치와 신념, 뚜렷한 어떤 정책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민주당에 젊음을 바치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오래된 당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배제하고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박지원 위원장을 데려다가 정말 당의 온갖 치부를 다 드러내고 민주당의 근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586 세대 전체를 매도하고,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말들,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하셨어야 돼요. 27살 청년을 앞세워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총알바지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하셨어야죠. 우리 과도 정치인분들, 혹은 당의 지도부들, 우리 국회의원분들, 본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하셨어야지 청년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국민들이 공감해서 하지 못해요. 절대. 그래서 진 거예요.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누가 데려갔는가? 그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굳이 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뭐 말이 많죠. 누가 데려왔네, 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네,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누가 됐건 간에 그 책임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단순히 사퇴를 한 것만으로 이 일을 무마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민주당은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지방선거를 출마했던 후보들과 그 가족들은 발에 물집이 잡히고 얼굴이 그을려서 따끔따끔거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 피눈물을 흘리고 낙선을 했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 대선부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총선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팬덤 정치, 이것도 문제죠. 지금 뭐 거의 두 갈래로 이제 당이 좀 크게 나뉘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신은 뭐 후보였으니까 정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들 어찌됐든 진보의 사상과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윤석열 후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죠, 를 응원을 하고 홍보를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명백하게. 그거는 정말, 이 수박이라는 말을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당 후보로 선출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합리적인 비판을. 근데 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멸칭들을 써가면서 당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좌표를 찍어서 집단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악플을 달고, 이게 옳은 행위입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재명 후보, 이제는 이제 의원님이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고,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비판의 글만 올라왔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좌표를 찍어서 수박이라고 댓글을 달고 악플 달고 비아냥대고 조소를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당원과 시민은 이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쫓아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위나 행정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때론 쓴소리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인 것이지, 연예인 팬클럽들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연예인 팬클럽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쓴소리를 하고 뭐 지지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팬심을.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유독 심해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같은 당에 있는 정치인인데도 가서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악플 달고 이게 무슨 정치 활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빠집니까? 정치인은 시민들의 그냥 대리인일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도부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고 무조건 민주당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민주당 내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무조건 잘못한 거 없어. 비판을 하는 반대의 입을 무조건 막아버리려고 하면은 민주당은 정말 이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당원들도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NS에서 뭐 모두까기 한다. 너는 잘했냐. 그럼 네가 해라 이러는데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예, 저도 생업을 핑계로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출마자들 자주 보던 분들도 제가 돕지 못했어요. 많이. 예, 저도 뭐 지금 학업이다 뭐 생업이다 해서 자주 돕지 못해서 그 부분이 정말 후회스럽고 저도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자유로우지 못하죠. 예, 저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자신부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입찬소리를 하지만 과연 나는 내가 오늘 말한 사항들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말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반성을 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건 개혁하고 이제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합힘을 해서 같이 토론이 아닌 토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리고 설전이 아닌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예, 좀 몇 마디 던져봤습니다. 주제에 넘었다면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전합니다만은 저는 뭐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기에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마음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져봤습니다.